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비핵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첫 소식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납치자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북한 관련 언급에서는 이와 함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탈퇴한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세이프가드, 즉 안전협정에도 복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대 불화와 반목의 장으로 비춰졌던 G7 회의를 탈피해 공동 대응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끝난 뒤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별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도 영국 런던에서 만났는데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일 외교장관들은 처음으로 별도 양자 회담도 가졌는데 위안부 소송과 방사능 오염수 등 현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범경 기자입니다. 디귿자로 마련된 회담장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가운데 두고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G7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들이 1년 3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검토를 끝낸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했고 한일 두 장관은 비핵화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일 외교수장들은 곧바로 20분간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공식 배포된 사진 속 두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고 회담장엔 국기도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재확인했다지만 양국 간 현안을 놓고는 내내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정보 제공을 계속하겠다면서도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70살에서 74살 어르신과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백신의 일시적인 부족으로 접종자 수가 더디게 증가하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과 1339 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에서 69세는 10일부터, 60에서 64세는 13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이틀 연속 9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평일의 3분의 1 수준. 2차 접종자 수는 비슷하지만 1차 접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백신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접종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까지 486만여 회분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890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급에 숨통이 트이며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다 마치고 2주가 지난 경우 앞으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기준 6만여 명이 이 같은 접종 완료자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증 위험은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부분 치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추가적인 혈전증은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혈전증 위험보다 훨씬 낮으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이코노미 증후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접종 예약이 늘며 각 지자체마다 접종센터의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백신과 방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60%가 백신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백신을 맞겠다는 의향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엔 89%가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박진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응답자 중 61.4%가 접종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19.6%, 잘 모르겠다도 19%나 됐습니다.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접종 의향이 6.6%포인트 줄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응답자 57명 중에선 51명이 다른 이에게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조사 때 접종자 32명 중 27명이 추천하겠다고 한 데 비해 비율이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미접종자는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막상 접종을 경험하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70% 가까이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숫자에 좀 예민해져서 언론에서도 되게 좀 거칠게 다루는 면이 있어요. 부족하다고도 불안하고 지금 뭐 근데 맞추려고 하니 또 이상 반응 안전성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불안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고민이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본인은 잘 지킨다면서도 타인은 59.3%만이 지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식당 외 음식 섭취 금지도 자신은 잘 지키지만 타인도 그렇다고 본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유행 때 다중이용 시설을 일괄 폐쇄하는 것에는 80% 가까이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온라인 설문했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1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영철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562명, 해외 유입 12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1명, 경기 142명, 울산 38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2명, 사망자는 4명 들어서 모두 1,851명입니다. 어제 하루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휴일 영향으로 5,253명이었고 누적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356만여 명, 2차 접종은 32만여 명입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전담자를 지정해서 이상 반응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과성 확인에서 보상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중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방문한 경우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데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이 늘어난 만큼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딸 가족의 라인펀드 가입과 차량 과태료 체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마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4년 전 청문회처럼 특별한 낙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편향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과거 아파트 매매 때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을 신고한 일, 32차례의 차량 과태료 체납, 외고 폐지법을 발의하고 딸을 외고에 보낸 일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딸 부부의 라인 펀드 가입을 놓곤 관련 증인도 출석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펀드 할 때 장인하고 상의합니까? 국민의힘은 그제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에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보고서 채택부터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있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가 문제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부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어젯밤에 카카오톡이 2시간 넘게 먹통이 되면서 많은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 밝혔는데요. 또 강남역 인근 노점상에서 불이 나 노점 전체가 모두 탔습니다. 사건 사고 이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오류가 생긴 건 어젯밤 9시 47분쯤. 일부 사용자들은 PC 버전 카카오톡에서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기를 강제 로그아웃하고 내 걸로 새로 로그인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새로 로그인 하겠다고 했는데 로딩 중만 떠가지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거나 사진 전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는 2시간이 넘게 지속됐고 오늘 새벽 12시 8분이 돼서야 복구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긴급 점검을 벌여 2시간 20여 분 만에 장애를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출구 앞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노점상 가판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노점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 협의와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최근 주요 이슈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와 대출, 세제 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국회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43포인트 상승한 3,161.8에, 코스닥은 3.74포인트 상승한 970.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계속된 적자폭 확대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남양유업이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공매도 영향에 3일 연속 하락했던 HMM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사진상인 도몬켄상을 올해 수상한 사진작가는 북미 대륙 노스우주 숲속 동물을 20여 년간 열정적으로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사진가인 45살의 오타케 씨. 자신의 첫 사진집으로 올해 도몬켄상을 수상했습니다. 촬영이 어렵다는 야생 동물들의 근접 촬영과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日本で絶滅してしまった野生の狼が見たいと思ってノースーツに行ったのが1999年、それから20年追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 1999년 처음 노스우주를 찾은 오타케 씨는 울창한 숲과 수많은 호수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는 뭔가에 홀린 듯 길 때는 한 달 동안 캠핑을 하며 웅대한 자연과 동물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경계심이 강한 동물들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할 때가 다반사. 그럴 때마다 자신의 롤모델인 사진작가 짐 브랜든 버그에게서 들은 좋은 일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기억하며 다시 카메라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의 캐나다로 이주해 노스우주 숲의 생태계 등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숲에 20여 년 열정을 바친 오타케 씨는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도 셔터를 누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을 동서로 뻗어 걸쳐 있는 아틀라스산 기슭에 위치한 모로코의 팅이르 지역. 지금은 장미꽃 수확이 한창입니다. 온통 고운 분홍빛에 그윽한 장미향이 가득한데요. 강한 햇볕에 꽃잎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농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 꽃 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로코의 장미 산지로 유명한 이곳에서 생산하는 품종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재배해온 다마스크 장미인데요. 특히 5월의 장미는 싱싱하고 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해 고가의 화장품 원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الزيوت هو الاساسي في هذا الورده هو الزيوت حيت الزيت ديال الزيت كيحيدوا واحد الزيت ديال الورده هو غاليه في السوق ممكن دير 17 المهم على حسب 17 مليون 16 مليون اللتر الواحد. 장미유 1리터를 꽃잎에서 추출하려면 장미꽃잎 5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농가들은 비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미꽃잎은 장미유 외에도 장미수와 장미비누, 헤어용품 등 다양한 미용 위생용품들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장미가 올해도 활짝 피면서 지역 경제에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하이난 산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와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을 덮쳐 쓰러뜨립니다. 이 사고로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크게 다쳐 장애까지 입었는데요. 견주가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부해 아기 엄마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10만 위안, 우리 돈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견주는 이사까지 다니며 지급을 거부하다 결국 배상과는 별도로 15일 구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광둥성 포산에서는 반려견 때문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놓친 반려견의 목줄에 발이 걸려 넘어진 노인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神就很容易向我们冲过来，那我本身是很怕狗的，那这样子我就觉得很危险。如果是旁边有小朋友的话，我觉得很容易吓到别人。 결국 당국이 나서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착용과 정기적인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수정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점원들이 폐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시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점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주라고 하자 기업이 아예 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지시로 직원들에게 $5를 더 지급하려면 $2천만 달러가 필요해 마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시급 17,000원을 받는 시푸엔테스는 곧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2천만 달러를 넘어 직원의 80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로 마트 직원 158명이 숨질 정도로 직원의 희생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작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 측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대낮에 도심버스 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심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아시아계 노인 2명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85세와 65세 할머니였습니다. Her back was turned, and all I see is the feathers came out of her jacket. So I'm very sure that she got sliced. 피해 여성들은 팔과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상당한 크기의 칼을 들고 정류장 쪽으로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It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it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또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해 탐문 수사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Yeah,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This is an environment where you're broad daylight, people are around, where you should be safe.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54살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용의자를 상대로 증오 범죄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G7 장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또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열린 G7, 즉 세계 주요 7개국 외교개발 장관회의. 장관들은 우선 적정한 가격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진단법, 구성 성분의 제조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간 협력 관계 촉진과 자발적인 상품 소유권 양도, 기술 이전 합의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백신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Look, we've got to bring countries together through global cooperation. It's the only way we're going to tackle not just COVID through fair distribution of the vaccine, but also things like climate change. G7 장관들은 미얀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민주정부로의 권력 복원과 아웅산 수치 등 체포된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G7 장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위협과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에는 7개국 외에 한국 정의용 장관과 인도, 남아공, 아세안 대표 등이 초청자로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일 영국 코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와 경기, 충북 지역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현계 기자입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흑돼지 400여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농장에서 지난 4일 어미돼지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인 것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돼지 농장에서 확진된 경우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출입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렇게 초소가 마련돼 차량은 물론 사람의 출입도 통제한 채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농장에서 1,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최근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며 추가 확산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지포하고 그런 걸 다 씌워놨는데 그걸 그러면 다 파뒤 잡았잖아. 그걸 돼지가. 돼지가 지금도 온다니까요. 오늘도. 강원도와 경기, 충북 일대의 가축과 축산 차량 등에 대해서도 내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접해 있는 충북도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에서도 방역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장으로부터 10km도 떨어지지 않은 충북 제천의 양둔농가 4곳에서도 4,2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가장 추운 5월 아침을 맞았습니다. 추풍령이 1.7도, 함양이 1.3도 등 일부 지역은 5월 최저 기온으로는 관측 이후에 가장 낮았는데요.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온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나 기온이 쑥 올라 오늘은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극심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대전 24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25도, 강릉 26도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초여름의 기준인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지속 시간은 한두 시간 이내로 짧겠지만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